40점이 꽈락꽈락 탈락이에요. 하루는 수석 합격했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뭐 과연 그게 좋은 변호사일까? 저는 부정적이고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변호사님에 대한 인터뷰를 좀 진행해볼까 하는데 네네.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 이게 면접 보는 기분이네요, 제가. 변호사 고등학교 때 막연히 그냥 공부 잘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보통 인문계는 법대 가고 자연계는 의대 가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법조인이 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변호사가 그러니까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경찰대를 왜 갑자기 갔냐. 고3 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교 방문이라 그래서 경찰대는 5월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홍보를 해요. 경찰대를 고3 5월에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들어보니까 거기도 법학과가 있고 사시 합격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이제 경찰대 합격을 하면 군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기는 사관학교를 갈 테니 너는 경찰대를 가서 우리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저는 경찰대 가고 그 친구는 사관학교를 안 갔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전에 인터뷰 기사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좀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대를 다니는 법대생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제대로 알고 법조인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이제 법을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성훈 씨 사시 시험 네네네네. 치고 하신 얘기 썰 좀 풀어주시잖아요. 저희 때는 사법시험은 1차, 2차 시험이 있고 1차는 2월에 기본 3법이랑 선택 과목 하나에서 객관식을 치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이제 6월에 7과목 4일 동안 이제 한 번 1차 합격하면 이제 2차를 2번 칠 수 있어요. 그 해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칠 수 있고요. 공부 양이야 워낙 많죠. 총 7과목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헌법, 뭐 행정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상법 뭐 하나 갑자기 생각나네요. 시험 난이도가 이게 좀 되게 웃긴데 4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40점이 꽈락꽈락 2차 얘기합니다. 2차에 7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맞으면 탈락이에요. 합격 점수는 45점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50점 넘어가면 거의 뭐 수석에 가깝고 꽈락을 면하고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거의 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5점에서 50점 맞는 시험. 2차 시험 치고 6월에 시험 치고 이제 10월에 발표가 나는데 한 4개월 정도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는 수석 합격했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총점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총점 4점 차이 그러니까 750점 중에 총점 4점 차이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13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점 안에 130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한 문제만 잘못 썼어도 이제 불합격이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2년, 3년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고 그 연수원 가보면은 뭐 10년, 12년, 14년 공부하신 형 누나들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합격하면 참 다행인데 공부해서 또 합격을 못 하시는 분도 참 많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걸고 공부하지만 참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네. 일단 참 지금도 그날이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이제 합격자 발표를 예정이 되어 있어요. 10월 27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이렇게 하면 그날 이제 법무부에서 뭘 하냐면 합격자를 몇 명으로 할 거냐 1하는 몇 명, 2하는 몇 명, 3하는 몇 명 이렇게 해서 보통 3가지 안으로 올해는 몇 명으로 하자. 그래서 보통 중간 안으로 가긴 하는데 올해는 몇 명을 합격시키자 하고 딱 발표를 하는데 6시라고 하는데 보통 그 전에 3시, 4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찰을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날은 제가 이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 있는 우리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 이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찾아본 거죠. 이제 찾아봤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야. 큰일 났다. 김주임 떨어졌다. 뭐 다음날 김주임 얼굴 어떻게 보냐 그랬는데 그게 그해 따라 53회 합격자는 딱 6시에 딱 발표가 난 거예요. 제가 53회 합격인데 52회 명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안 나지 하고 있는데 근데 합격하면 제가 아는 것보다 먼저 합니다. 전화가 막 와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내가 합격했구나 알았고 축하한다 라는 말을 먼저 듣고 명단을 보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어머니 합격했어요 소리 한번 지르고 파출소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떨어진 줄 알고 일단 목소리가 그래 뭐 김주임 이거 받길래 합격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 플랜카드 현수막을 붙여줘서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그때 나가서 밥 먹고 했던 것 같고요.
뭐 일단 일이 잘 되면 제일 보람차죠. 그리고 일의 크기, 언론에 알려지는 일이냐 그런 걸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고 수임한 사건인데 보복소음. 근데 처음에 그 고객께서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오셨어요. 밑에 집에서 워낙 조금 움직여도 뭐 계속 이렇게 바로 밑에 치니까 오르내릴 때도 그렇게 막 정말 저랑 처음에 대화할 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대화가 제대로 안 될 정도였고, 저희가 그 사건을 수임을 해서 잘 해결해 드려가지고 그 집이 밑에 집이 결국은 뭐 압수수색도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집이 이사를 갔고 평온을 되찾아서 나중에 고객께서 엄청 밝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개인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 집에 고3 학생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애가 공부도 잘했고 우리 애가 변호사님처럼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 되게 보람차죠. 그리고 소소하다면 그렇지만 그런 한 명 한 명의 자그마한 일상을 찾아주는 것들, 그런 일도 되게 보람차고, 또 정말 큰 일들, 어떤 회사, 어떤 기업, 우리 사회에 뭐 기여하는 일들을 돕는다는 게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힘들 때는 당연히 어떤 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당했을 때 힘든데, 사실 뭐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결과가 나빴던 적이 잘 없어서 이런 일은 잘 없고, 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디맨딩한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분들이랑 일할 때 힘들긴 한데, 뭐 그거야 이제 그분들이 워낙 절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건 최대한 이해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결국 능력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우리 고객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단순히 뭐 친절하고 공감해주고 뭐 좋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과연 그게 좋은 변호사일까? 저는 부정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공감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고 뭐 하면 정말 좋은 변호사이죠. 그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법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고, 계속해서 후배 변호사들을, 훌륭한 변호사를 뽑아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저희는 계속 연차가 쌓이고 또 역할이 바뀌고, 또 그러면 이제 훌륭한 일을 해주실 새로운 변호사님들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 법인이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결국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열심히 하세요.